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문턱에서 하늘궁을 가득 차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 강연을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허경영 신인님과 하늘궁 그리고 불로수를 지켜내려는 사기가 충천되어 있으며 풍성한 레벨 잔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험을 극복하려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은 지난 신인님의 섭리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전에 신인님께서 전달해 주신 공지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신인님 말씀. 꾸준하게 정회원 가입 운동을 실천하여 높은 레벨을 받도록 하라. 하늘궁과 광천수를 빼앗으려는 공갈 집단이 내가 구속되니까 온갖 회유를 하겠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백궁에서 하는 일이다. 경찰과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명 인사들이 돈을 뜯어내는 공갈 고소 사주 집단이 날로 활개를 치고 있다. 손흥민 축구 선수도 이선균 배우도 그런 공갈 세력이 유명 인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과 언론을 이용해 협박했으나 그 공갈 세력은 모두 구속되었다. 분당의 어떤 신부님도 20여 명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받았으나 나중에 공갈 사주 세력이 구속되고 풀려났다. 하늘궁은 3년 전부터 10여 명이 하늘궁을 뺏기 위해 횡령, 사기, 선거법 위반, 식품법 위반으로 나를 고소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집단 고소를 하자고 모의하는 과정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증거가 명백하여 머지않아 이들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똑같은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공갈 세력에 고소한 것은 모두 무혐의가 되었는데 북부경찰청은 나를 구속하고 수사팀장이 고소사주 세력과 연관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관이 교체되자 감정적으로 나를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구속하였다. 이것은 백궁에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했다니 거짓이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증거를 왜 인멸하나? 이럴수록 더욱더 본관 건립을 위해 전 회원 전사들은 단결하여 건축, 축복, 명패, 정회원 가입 등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속히 만날 날이 올 것이니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하늘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2025년 6월 7일 신인 허경영. 이어지는 공지문이 계속해서 몇 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신인님 말씀. 첫째, 신인은 억울함이 곧 풀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둘째, 백궁에서 정해진 대로 훈련하는 과정이니 신인은 정해진 순리대로 가고 있다. 셋째, 상심함 필요 없이 태연하고 당당하게 평소와 같이 하면 된다. 네 번째,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상심하지 말고 혹여나 고소인들에게 접촉해서 항의하거나 고소 취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조만간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테니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소인들에게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25년 6월 14일 신인 허경영. 이어서 신인님 말씀 계속해서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신인님 말씀. 첫째, 신인이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지자에게 얘기했듯이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금지하고 고소인들 접촉도 일절 하지 마라. 둘째,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으니 신인에 대해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 14일 신인 허경영. 계속해서 신인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빌라도가 재판 없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되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순순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인은 시험을 끝내고 곧 하늘궁에 돌아가고 그래야만 사람 세상 80억 명은 머지않아 내가 세상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궁천국의 일정임을 깨닫고 인간을 원망치 말고 모든 회원은 겸허하게 이 과정을 감정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자중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라. 25년 6월 14일 신인 허경영. 네, 이어서 계속해서 신인님 공지사항을 미디어팀 다 끝났나요? 새롭게 또 없죠? 네, 그러면은 토요 강연 재방송으로 오늘은 1041회 토요 강연을 여러분과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진흙밭에서 뭐 하는 거죠?
진흙밭에서 무슨 싸움 한다고요? 예, 이전 투구가 이 개입니다. 개가 진흙밭에서 싸운다. 근데 이 진흙 투구, 이전 투구가 진흙밭에서 싸울 때 호랑이가 와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옆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와 있어요. 사자가 와 있는데도 쳐다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우리 많이 이제 외세에 많이 피해를 봤죠. 그건 이제 이전 투구는 누가 가르쳐 줬죠? 이전 투구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요?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최고 민족이라, 세계 최고 두뇌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단결이 되면은 세계는 제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을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일본 사람 치고 앞니빨이 제대로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빨이 개 이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풍수적으로 거기는 이빨이 잘생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세계에서 한국 여자 이빨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세계 최고 미인이지. 북한 여자들 이빨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중국 여자 이빨 제대로 생긴 여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여자는 이빨부터, 조선 남자들은 이빨부터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빨이 아니고 진주야, 진주. 한국 여자들 이빨은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 이를 보면 색깔도 이상하고 전부 쪼삐쪼삐돼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덧니가 다 나있고. 그 왜 그러냐? 일본 사람은 거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업보가 두꺼워 안 두꺼워요? 그러니까 늑대나 무슨 일이나 이런 거로 있다가 사람으로 온 사람이 많아. 주로 이제 그런 동물과에서 왔단 말입니다. 주로 쥐새끼, 뭐 이런 거, 고양이, 뭐 호랑이 이렇게 동물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일단 오면은 일본에서 태어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반도에 태어나려면 벌써 전 세계 업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지. 그것도 서울에서 태어나려면 또 대단하고. 물론 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도 좋지만은 그래도 좀 좋은 뭐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고양이 이빨이나 호랑이 이빨로 이런 이빨, 살코기를 뜯어먹는 이빨이에요. 이게 살코기 뜯어먹는 전생을 가지고 있어. 그럼 왜 후손들이 전부 이렇게 생기냐? 너무 전쟁을 많이 해. 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수, 화, 목, 금. 하도에서 볼 때 일본이 불이야, 불. 그 일본이 불입니다. 미국이 뭐 목이고, 중국이 금이고, 북한이 이제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는 물인데, 잘 보세요. 하도에서 볼 때는 미국과 북한은 미국을 도와줘요. 수생목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막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 무기가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려. 미국 방위산업이 성공하는 거야. 김일성이를 죽여버렸으면 미국 방위산업은 벌써 망했어요. 그때 한국 통일에 메카드가 핵을 갖다가 북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백두산에서 북경으로 진출했으면 그 거리도 얼마 안 돼. 그럼 중국은 장악됐어. 미국이 중국을 식민지화 할 수 있었어. 그래 버렸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을 잡아버렸으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북한이 미국을 많이 도와줘. 그럼 미국은 지금 일본을 도와줘요.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원수니까 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오냐? 이 붙어먹이건 전쟁이야. 불하고 쇠가
화극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코리아라는 한반도의 중앙 열십자와 한일자가 있는 이 중앙토 5와 10이죠. 이 중앙토로 들어와야만 한반도를 거치지 않으면 중국을 먹을 수 있어? 청나라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청일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먹어야 돼. 한국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일로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면 다 죽어요. 얘들. 일본이 전멸해버려요.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 거치고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면 일본은 망해버려요. 중국한테 이 쇳덩어리 불하고 붙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한반도로 돌아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기점으로만 삼으면 중국을 먹고 북한, 러시아까지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세계를 통일할 수 하려면은 미국도 한반도를 놓으면은 미국도 한반도가 없으면은 일본이 없으면은 한반도를 못 거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못 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좀 약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70억 중에 행운합니까? 아닙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내 사진을 봐도 그때만 에너지가 들어와요. 내 사진을 보다가 다른 사람 얼굴을 봐버리면 빠져 안 빠져요? 내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 즉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야 되는데 내한테 와서 눈으로 내가 성령을 팍 넣어줘 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게 있어 없어요? 안 빠져?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남을 욕하거나 남하고 시비를 걸거나 하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빠져버려? 안 빠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를 보는 게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일주일에 남하고 조금 마음을 나쁘게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넣어준 성령은 천사예요. 천사. 세계에서 영은 하나예요. 영은 허경영 하나입니다. 이 우주의 영은 하나예요. 그 영에 화신이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은 인구 숫자보다 몇천억 배가 많아. 귀신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신을 몇만 개나 섬기죠. 그죠? 그 신은 죽은 사람의 위패가 전부 신이야. 그 죽어서 사람으로 못 태어난 게 전부 신이야. 그래서 이거는 귀신들이야. 그 다음에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혼백을 가지고 있어. 혼백.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혼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 혼백을 가지고 있으면 동물. 이래요. 에? 그런데 귀신은 육신이 없어. 그래가 이게 무당한테 씌어 안 씌어요? 무당한테 신내린 굿을 받으면 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은 오직 우주에서 하나뿐이야. 그래서 허경영이만이 여러분한테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 영을 직접 넣어줘 그래. 그 내하고 직접 만났을 때야. 대화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넣어주겠다. 하나 둘 셋 탁 넣으면은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허경영을 안 불러도 계속 에너지가 존재해. 근데 누구하고 싸웠다? 그날로 없어져 버려요. 그 천사가 달아나 버려요. 그럼 천사는 뭘 하냐? 이게 들어가서 허경영이 보내준 이 영이 몸에 들어가서 뭘 해주냐? 이거 하늘 초우주 에너지입니다. 이 초우주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행운, 그 사람의 모든 걸 커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나를 직접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치료를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오면은 더 좋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응?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영은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이야. 그런데 뭐든 요새 기독교나 불교에 보면 뭐 종교 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있다, 자기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 어떠한 성녀, 어떠한 사이비 교주의 이름을 불러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마호메트도 떨어지고 예수도 석가도 다 떨어집니다. 오직 허경영,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허경영만이 에너지를 줘요. 우리 한민족을 저렇게 머리가 유능한 사람은 쌈만 붙이면 저거는 콩가루 집안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쌈만 붙이는 재주만 가르쳐줘 놓으면 저것들은 사람 잡는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쌈 붙이는 재주를 일본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최고 민족이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에? 뭐라고 그러죠? 당파 싸움이야. 당파 싸움. 고종 황제 저 고종과 같이 싸웠잖아.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전생인 명성황후는 누구를 밀었죠? 청나라 밀었잖아. 맞아요. 그런데 고종 황제는 누구를 밀었죠? 에? 일본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하고 가까워졌죠. 맞아요. 그리고 일본을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생이 연관이 있어 없어? 싫어하죠? 그런데 일본은 잘 보세요. 일본은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간 사람이 누구죠? 일본 마지막 총독 이름이 뭐예요? 아베 노부유키죠? 그러면 아베 노부유키가 이 아베 노부유키야. 이 사람이 아베 이 아베 노부유키가 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야. 이게 아베 노부유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9대 총독이야. 조선 총독이야. 한국의 대통령이었지. 이 사람이 1905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을사늑약 해안에 자 1910년에 한일 합방하죠? 그럼 이 사람이 조선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6년 후에 다시 온다. 우리는 조선 사람한테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조선 사람한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놨다. 서로 분쟁하는 법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저 조선은 분쟁하다가 또 망한다. 그때 다시 우리가 일본이 조선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10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베 노부유키 이 아부신행이라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갈 때, 쫓겨갈 때, 한일합방에 대해서 쫓겨갈 때 조선민족은 우리가 모든 혈자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조선민족이 분열하게끔 풍수지리를 고쳐놨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말뚝을 빼내지도 못할 것이고 저것끼리 빼자 말자 싸우다가 당파싸움하다가 조선은 또 망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반드시 풍수적으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싸우냐? 십자가처럼 싸운다. 왜 십자가처럼 싸우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맞아요.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이게 북한이야. 맞아요. 이게 남한이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풍수를 때 이게 남한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을 캘 때 내가 그래서 나무를 많이 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둥그러마 여기 가운데가 태가 있어 없어요? 근데 이게 째갈 때 어떻게 째게 되냐면 가운데로 탁 짜게 돼. 맞아요. 제일 잘 짜게져요. 요 옆에기 짜게면 짜게져 안 짜게져요? 안 짜깁니다. 그 다음 탁 엎어 눕혀놓고 요 놈을 요렇게 탁 짜게면 탁 짜게져 안 짜게져요? 요런 식으로 한민족을 십자가로 탁 잘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단한 소나무가 네 기퉁이를 정확하게 때리면 탁 잘라져 버려요. 근데 도끼가 여기 잘못 맞추면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쪼개져요. 근데 정통으로 가운데 딱 때리고 정통으로 가운데 때리면 이런 나무도 네 동강이가 나버려 그냥. 그럼 우리 한민족의 골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 교육이 뭐냐? 식민지 교육이 서로 형제간에 싸우는 교육이야. 싸움 붙이는 교육.
요걸 우리한테 가르쳐서 뭐냐? 한단 고기를 인정하는 역사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 역사책을 배우고 나는 역사학자가 있어. 그럼 왜 둘이 싸워 안 싸워? 우리가 당군 이전부터 우리 역사가 한단 고기가 있었다는 역사학자와 일본이 가르쳐준 역사학자 이중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한국은 계속 역사학자끼리 몇천 년간 싸우게 만들나.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기절을 가르쳐줘나. 민주주의를 살짝 가르쳐줘. 민주주의를 살짝 가르쳐주니까 그냥 노조가 나타나가지고 또 경영자와 싸워 안 싸워? 요런 거를 살짝 가르쳐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분열하는 방법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줬어. 그게 36년간 식민지 교육을 받아나니까 일본에서 역사 배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서 배운 단어를 계속 써. 야, 내가 자동차 어릴 때 14살, 15살 때 자동차 조수를 좀 했어요.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운전수가 차 밑에 버스가 밤 1시에 이제 버스가 멈추면 12시 멈추면 운전수하고 내가 차를 수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차 밑에 운전수가 들어가서 막 엔진 막 이런 걸 뭘 고쳐요. 그럼 나는 바깥에서 연장을 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바람이 막 부는데 버스 종점에서 그걸 고치거든. 그러면 용부스 바나 그러면 용부스 바나를 팍 던져줘야 돼. 이보고리 삼보고리 막 이집어 핫집어서 하면 말이야. 그 용부 밤중에 나는 졸려 죽겠는데 그 스바나가 사이즈가 용본지 이부인지 뭐 3본지 10본지 뭐 알 수가 있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걸 빨리빨리 줘야 돼. 그걸 밑에 있는 사람은 추우니까 막 성질을 내요. 그러면 탁 주면 갑자기 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용부냐고 집어 던지면 내 머리에 와서 땅 때려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스바나를 던져줄 때 그 운전수 성질이 들어오면 어지간히 많이 맞아. 그게 전부 일본 말이야. 일본말. 자동차 부속이 전부 일본말이야. 이보고리 삼보고리 뭐 이러니까 그거를 어린 나이에 뭐 안 하고도 잘 모르지. 내가 서울에 처음 와서. 그래서 내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역에서 내가 무임승차로 왔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로 의자 밑에 이 승객들 타는 의자 밑에 누워서 진주에서 서울까지 왔어. 그 누워 올라오는데 사람들 발만 보이잖아. 근데 개차라는 아저씨가 딱 올 때는 엄청나게 살벌해요. 그때는 잡히면 이제 소년원으로 가야 돼. 나는 서울로 처음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엎드려서 서울에 오는데 그 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걸렸는가 그래. 하여튼 누워서 하루 쫄쫄 굶고 그 밑에 의자 밑에 누워서 사람들이 신발만 쳐다보고 누워 있는 거야. 못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서울역에 딱 와서 내리는데 서울역이 왜 그리 넓어요?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는 책가방을 한문책을 50권 정도 짊어졌어. 내가 한문을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지고 우리 어머니 묘자리에 가서 흙을 파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흙을 보면서 항상 공부한다 이러지. 그래 그걸 가지고 오니까 그냥 도망을 가는데 내만 붙들리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막 도망을 잘 가. 그런데 내가 한 30명이 잡혔어. 그래서 30명이 잡혀서 여기에 있는데 그 영무원이 내 보따리를 딱 뜯어보더니 야 이 흙이 뭐야? 야, 나는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 흙을 가지고 매일 보면서 내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쁜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흙을 몇 자리에서 파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만 빼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른 애는 30명이 전부 다 소년원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한 9시 되니까 10시쯤 되니까 남대문 경찰서에서 버스 와가지고 싹 싣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저쪽으로 숨어 있으래. 그러더니 그 보따리가 뭐냐? 부모님 책 팔아 먹으러 왔니? 그래 그 한문책을 쫙 보더니 이게 아버지 책을 팔러 왔구만. 아버지 책을 가지고 왜 서울에 가서 이걸 팔러 먹으러 오냐? 우리 아버지도 나는 본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자랐는데 그 내가 공부한 책이라고. 아니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나이가 10몇 살짜리가 이걸 언제 이걸 공부했냐?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 작 책을 갖다 놓고 읽으니까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그 책을 내가 달달 외울 거 아니에요? 뒤로 자빠졌어. 전부 다 우리 어머니 헐걸 갖다 놓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내한테
차비를 걷어가지고 이거 가져와서 밥 먹고 학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나왔네. 그 돈이 좀 돼요. 그 호주머니 내가 남대문에 가서 구두 닦는 애들한테 붙잡혔어. 그 두목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자식 시골 놈 같아. 저 보따리 메고 다니는 거니까 딱 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더니 저 골목에 가서 빵을 훔쳐오래. 빵을. 그 이제 삼립빵이 있었어요. 그 빵을 훔쳐오래. 10개를 훔쳐오래. 잡혀가면 내가 잡혀가는 게 저건 안 잡혀지고 숨어가지고 있고 내가 빵 훔쳐오나 안 훔쳐오나 딱 보고 있는 거야. 저 골목에서. 그래서 나는 서울에 처음 와서 그놈들이 말이야 가죽 장갑을 하나 탁 꺼내더니 저걸 딱 끼더니 나를 때리는 거야. 사정없이. 그 두드려 맞고 할 수 없이 빵을 훔치러 갔는데 빵을 10개를 그 빵가게 아저씨가 안에 있고 바깥에 뭐 진열이 돼 있잖아. 그걸 그놈들이 알려주는 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역에서 받은 돈을 걷어 놔놓고 왔어. 빵값을. 빵 10개면 얼마 정도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 내가 빵을 돈을 거기다 살짝 넣고 빵을 가져와. 근데 그놈들은 내가 훔쳐온 줄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국민들은 마음에 있어 없어? 마음이 없어. 근데 뿌리부터가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빵 드러내면서 거기다가 돈을 살짝 놔놨지만은 그게 내 마음 아닙니까? 그게 14살짜리 애에 도둑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와서. 그래서 거기다 돈을 살짝 놔놓고 빵을 훔쳐서 갖다 주니까 내가 빵을 잘 훔쳤다고 아주 애들은 맛있게 먹는데 나는 한 개도 안 주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그 애들한테 야, 이 애들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남대문에서 도망을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밤중에. 그게 수유리 화계사 중들이 있는 데로 가는 거야. 왜? 걔들하고 잡으니까 지객분들이 한 50명이 좁은 방에서 3층으로 해가지고 요런 높이에 3층이야. 나무로 만들어. 그래서 기어 들어가서 자요. 요만한 방 하나에 한 4, 50명이 자. 근데 전부 바깥에는 지게야. 지객꾼들이야. 집이 있는 사람 없어. 다 거기서 자요. 그런데 담배이기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학교를 다니는데. 야간 중학을 들어갔는데 책이 안 보여. 글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절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숭산 이행원 스님을 만난 거예요. 에? 아시겠죠? 그래 가서 절에 갔더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중들이 250명 한 300명 정도가 거기가 동대 기숙사야. 불교대학. 그래 그 학생들을 내가 가르쳤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10몇 살짜리가 대학생들을 가르쳤다니까. 하도 내하고 대화를 하더니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14살짜리를 앉혀놓고 중들이 쫙 앉아서 내 강의를 매일 들었어요. 그 화계사에서. 상가산 화계사. 그래서 내가 거기서 스님들은 인도 철학, 불교 뭐 이런 걸 이제 동대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전체 180개 전 세계 사상을 그때 가르쳤어. 스님들한테. 14살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야. 그 스님들이 모르는 질문은 불교든 기독교든 답을 다 해줬어. 아시겠죠? 아베 노부유키가 말했듯이 이 우리 조선을 떠나던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나라 9대 조선 총독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1910년에 이 사람은 떠났지만 2010년이 넘었잖아. 이제 100년만 지나면 100년 안에 반드시 일본은 돌아온다. 자, 돌아오나 안 오나 봅시다. 자, 북한이 미국이 핵무기 많이 팔아먹게 해줬어. 그러면 미국은 일본을 도와 안 도와요? 일본은 다시 한국으로 눈치 보고 쳐들어오려고 해 안 해요? 독도 내 나라 뭐 해라 하면서 일본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일본군이 미국군 대신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올 때가 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서 핵무기가 빵 날라와서 여기에 한 방 터지면 일본군들이 위생복을 입고 한국을 구해준답시고 화생방 무기를 들고 오겠어 안 오겠어? 그런데 우리는 일본 놈 배 타고 다 도망가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안 죽지니까 이 원자탄 이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5천만 명은 일시에 도망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5천만 명의 대이동을 일본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정치 강의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유성룡이 아시죠? 조선시대 때 유성룡이가 선조 때 뭐 했죠? 자의정했죠? 이 유성룡이가 뭘 했죠? 면천부 조사 안 줬어요? 면천부. 쌍놈이 일본 놈 대가리 하나 잘라오면은 양반으로 만들어줬어. 맞아, 맞아. 천민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면천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놈 머리 하나 잘라오면 쌍놈이 양반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조선 천지의 의병이 일어난 거야. 맞아, 맞아요. 야, 우리가 쌍놈을 면하려면 일본 놈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이래가 막 전 조선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일본 놈 머리 자르러 돌아다녔어. 그래가 양반으로 둔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2개만 잘라오면은 일본군 머리 2개만 잘라오면은 뭘 해줘요? 배설을 줬어요. 군인 배설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병이 각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냥 양반 되려고. 에? 거기 따라다니는 놈들은 전부 쌍놈이야. 그러니까 양반은 전쟁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지. 그리고 쌍놈들만 양반 되려고 막 목숨 걸고 일본 놈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유성룡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나마 선조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이 유성룡이가 머리가 좋아 안 좋아요? 에? 그냥 나라가 중요하니 무조건 싸우라. 그러면 싸우나? 종들이? 안 싸우지? 양반을 만들어 줄 테니 너 노비 문서 불태우고 양반으로 만들어 줄 테니 일본 너 머리 하나 가져와. 이게 가지고 이게 면천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양반으로 만들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일본이 한국을 넘보는 시대에 와 있어. 그러면 전 세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나 세계 강대국은 일본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노려보고 앉아 있는 거야. 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도도 이렇게 생겼어. 하도도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한반도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낙서는 한반도 안 들어오고 되나? 낙서도 봐. 낙서도 봐요. 낙서도 낙서는 화와 금의 순서가 바뀌어. 낙서는 자 봐요. 낙서는 수극화. 북한 러시아가 중국하고 싸워요. 북한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화극금. 중국은 일본하고 전쟁해서 안 했어요. 화극금이야. 일본하고 중국이 또 붙은 거야. 그 이게 일본이고 이건 중국이야. 자, 일본이고 중국.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해서 저 후쿠오다 뺏겨 안 뺏겨? 어디 뺏겼어요? 일본이 뺏긴 땅덩어리가 뭐예요? 일본이 뺏긴 땅덩어리. 홋카이도 다 뺏겼죠? 그러니까 가라고도 그쪽에 다 뺏겼죠. 그게 러일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또 일본은 또 중국을 쳐들어가 안 들어가요? 쳐들어갔지. 중국은 금강목 맞아 안 맞아요?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싸워 안 싸워요? 싸웠잖아. 영국하고 중국하고 싸워 안 싸워요? 그게 원래 미국의 뿌리야. 그리고 다시 목으로 이거는 수생목이 되니까 안 되죠. 또 다시 거기 와 이제 토로 들어와요. 목격토. 맞아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이것도 러시아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무리 전 세계 강대국이 있어도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세계 제패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을 잡아야 세계를 잡는다. 이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게 뭐죠? 이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 여기 어디요? 필리핀이야.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선진국이었어요. 잘 살았어. 그 다음이 어디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요? 북한. 이게 한국이야. 그래서 우리 장충체육관을 누가 만들어줘요? 필리핀 기술자들이 장충체육관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야. 그 우리는 장충체육관을 지을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런 기술자도 없거니와 그런 기술이 제로야 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했을 때 우리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한테 체육관을 지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한테 체육관 짓는 기술을 배워 안 배워? 배운 거예요. 그때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우리의 몇 배야? 응? 3배. 3배 정도 잘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목적이 필리핀 정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필리핀이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몇 불인지 압니까? 필리핀이 지금 몇 불이에요? 필리핀 GNP가 지금 몇 불입니까? 1030불이야. 우리는 몇 불이죠? 25,000불이야. 북한이 몇 불이요? 500불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이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할 때 필리핀 대통령한테 좀 가겠다 하니까 바쁘니까 우리나라는 오지 말아다오.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이 거절당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데 거절당한 나라가 필리핀 나라 하나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부터 담배만 피고 잠을 안 자는 거야.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일을. 아니 대통령이 좀 가겠다니까 그 어떤 거지 나라 대통령은 올 필요가 없다. 또 뭘 얻으러 오려고 그러냐. 이런 대통령이 바쁘다고 탁 거절해버렸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하는데 필리핀 최고 선진국은 거절해서 못 가. 압니까? 맞아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사실입니다. 크게 이야기합시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한테 정중하게 거절을 당해. 그래서 나는 한국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 뿔이 나왔나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경제를 일으킨 거야. 일으켜서 우리는 25,000불인데 필리핀은 지금 1,000불이야. 기가 막히게 안 막힙니까? 아, 기가 막힙니까? 힘을 좀 내세요. 내 강의 듣는 것만 해도 힘이 나는 거니까. 인도네시아는 지금 몇 불이죠? 960불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2배 잘 살던 나라야.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2배 잘 살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우리는 발전시설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어서 북한 수풍수력발전소 전기를 가져왔어요. 그래 안 그래? 6.25 사변이 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전기 끊어버렸지 그냥. 북한이.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전기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를 군인들이 뭉쳐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68불 가던 꼴찌에 두 번째 우리가 세계 꼴찌에서 GNP가 두 번째였어요. 그 나라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이거요 일본이 우리를 역사적으로 두동강이 내고 싸우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싸우게 만들고 이거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 1위가 됐어요. 1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뭐냐 핫도 짝 돌리고 도박하는 거야. 도박.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핫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온 거야. 핫도를 딱 갖다 놓고 나니까 형제지간에 싸우고 이웃지간에 싸우기 시작한 거야.
핫도그 없을 때는 안 싸웠어요. 그 문화를 누가 주냐? 일본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기술을 자꾸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노름해 가지고 집안 다 망하고 옆집하고 싸우고 이웃지간에 원수이고 이렇게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핫도그를 가지고 한민족을 노누기 시작하고 역사를 가지고 한민족을 쪼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콩가루를 만들어버렸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지약이 부지방이라 도대체 우리 민족은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이간질 할 때 만들어 써먹은 거야. 지약이 부지방이라. 뭐죠? 예,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써먹은 거야. 뭐죠? 지약이 부지방이라? 모르겠습니까? 잘 보세요. 약은 있는데 약을 처방할 줄 모르는 거야. 맞아요. 약국에 약은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처방할 줄 알아 몰라? 모릅니다. 싸움밖에 몰라. 싸움. 핫투짝을 일본 놈이 가져왔더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일본에서 담배를 딱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골초가 되게 만들어서 다 죽게 힘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맞아요. 계획적이야. 뭐든지 아주 계획적으로 한국 민족을 콩가루로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낫을 만들 때 일본 사람 뭐 만들었어요? 비행기, 잠수함을 만들어. 잠수함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간 민족이야. 미국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낫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얘들은 비행기하고 잠수함을 만들어요. 미국을 쳐들어간 민족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50년이 앞섰지만 이 민족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낫을 만들고 있을 때 비행기와 잠수함을 만들어서 중국을 쳐들어가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그냥 전쟁만 하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짜가지고 미국의 페트론하고 일본 사람 가스오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뭐 했죠? 한반도는 남북 한국은 일본이 접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하게 한다. 식민지로 한다. 합의해서 안 했어요. 그 가스오와 페트론 둘이서 협상한 거야. 비밀리에. 한국 몰래. 그래가지고 한반도는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게 하는 대신에 필리핀은 일본군이 전부 철수하고 미국이 접수한다. 합의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있다가 쫓겨나갔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본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가스오가 비밀 협상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월남처럼 북한과 미국이 일본하고 세 나라가 비밀 협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남한을 쳐들어와서 접수하는 대신 미국이 남한에 주도권을 지게 해준다. 할 수 있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에? 미국 공장, 미국의 재산은 다 보장해 주겠다. 협상할 수 있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바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밀 협상의 기재들이야,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요거야. 뭐죠? 지자이 부지방. 자유를 가르쳐 줘가지고, 서양의 서구의 자유를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를 쓰는 방법을 알아 몰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유라는 달콤한 걸 가르쳐 줘, 서양에. 그걸 가르쳐 주니까 우리끼리 싸워 안 싸워? 우파 좌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또 생일날은 뭐요? 생일날은 생일 케이크,
줘 안 줘요? 뭐 선물 또 줘요 안 줘요? 금일봉 봉투에 내가 금일봉 쓴다고 그랬죠? 대통령 되고 나면 금일봉이 분명히 와요. 금일봉. 이 대통령 허경영 딱 해가지고 금일봉이고 10만 원 온다고 그랬죠? 금액이 적든 많든 생일날이 되면은 고시방에 앉아있던 단칸방에 앉아있던 대통령 선물이 딱 와. 돈 10만 원과 생일 축하금. 어떻습니까? 부부가 한참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뭐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선물이 택배가 딱 온다니까 대통령이 금일봉이 오네. 맞아 맞아요. 생일 케이크가 딱 오네. 싸우고서 안 싸우고서? 그만 싸우는 거야. 야, 이 허경영이가 보냈다 보니까 한바탕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역시 허경영이는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구만. 기쁨을 주는구만. 맞아 맞아요? 그걸 앞에다 놓고 한바탕 웃고 혼자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저기 다리 하나만 안 놓으면 전 국민에게 생일 선물 줄 수 있어 없어? 그 생일 선물 맞으면 국민들이 그 대통령 기분 나쁘겠어요? 대통령 하는 일에 세금도 더 잘 내. 일도 더 잘해. 맞아 맞아요. 기분이 나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맨날 욕을 해서만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나라 대통령이 막 입에 오른다는 거야. 그날 생일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허경영은 뭘 위해서 싸워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산 늘리는데 기쁨을 누리지만 나는 재산을 국민들에게 논아주는데 기쁨을 누리죠? 맞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노래 만들어 불러주고 지금 나이가 50된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내 광팬들이 많아요. 왜? 내가 그때 인기가 좋았어. 알겠죠? 이때 중고등학교 때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청소년들도 내 좋아해 안 해요? 아,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엄청 시달려. 그런데 이런 정치인이 이제는 안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올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 지방에 가면 막 난리가 나. 뭐 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70대 노인들이 어머 저 사람이 그 공약이 말이야 지금 다 맞아떨어진대. 저 사람이 선지자야 저 사람이. 이러고 앉아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들이 농사 짓던 노인들이 이번에 강주에 갔더니 지나가다 그래요. 노인들이 저 사람 말이 다 맞지. 저 사람이 한 걸 전부 따라하고 있다네. 글쎄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언제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아 이번에 나올 겁니다. 얼마나 좋아해. 박수.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박수를 치면은 혈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 이전 투구가 만든 허경영이 등장. 그 제가 등장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아베 노부유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는 지금 이전 투구가 최고로 심해. 요때 때마침 허경영이가 등장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불교에는 불교나 내가 뭐 기독교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불교에는 이게 뭐예요? 천수경 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수경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천수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개경계라는 거 있어요. 개경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에? 무상. 진짜 잘 아시네. 무상. 그러니까. 에? 에?
내가 강의하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내가 강의하는 것이 무상심신미명법이 맞아 안 맞아요? 예? 불교에서는 이런 좋은 말을 붙여놨지만 실제 내가 강의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뜨지만은 좋은 말들은 내가 인수해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내가 화두로 드러낼 수 있죠. 불교 이야기를 해도 돼. 무상심심이면 깊고 깊은 하늘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로 높은 경지의 깊고 깊은 말이 허경영의 말이야. 그 내 말이 무상심심 미모법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백천 만급 그래 난조 맞아요. 백천만급 난조라는 건 뭐예요? 백천만급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면은 그걸 1급이라고 그래.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나중에 이 지구를 다시 해소해요.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구를 이동시켜서 만들어. 태양과 다 같이 이동시켜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한 주기를 1급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백천만급이야. 백천만급. 만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많은 세월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 허경영의 말은. 근데 내가 이 지상에 온 이유는 해인시대 와 안 와요? 해인시대 옵니까 안 옵니까? 해인시대에 오는데 허경영은 해인시대가 아니면 등장을 해야 안 해요? 지구인들을 통일시켜주러 오지. 내가 무슨 장난하러 오겠습니까? 해인시대 어느 도단 시대에 온다. 내가 분명히 그랬죠. 어느 도단 시대에 온다. 그러면 말과 경전과 진리가 끊어진 시대에 오는데 지금 도도 끊어지고 경전도 끊어지고 종교도 앞으로 종교와 모든 도가 끊어지는 시대. 지금 젊은 학생들이 나중에 종교 행위를 할까요? 인터넷만 합니다. 인터넷만. 지금 부모들은 종교를 좋아해요. 종교 행위를 하지만 애들은 부모가 하는 건 뭐든지 안 해요. 허경영이 하는 건 뭐든지 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은 막 부르는데 부모가 교회 가거나 절에 가면 안 가려고 그래.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백천만급 난조. 그 다음 뭐예요? 아금. 네, 지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문견, 덕, 수, 지. 그러면 악연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대장경을 눈 감고 거의 다 외우니까 뭐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죠. 원의 열애가 온다면 진실에 의. 그러면 이런 연불이 있어요. 그러면 천수경 할 때 개경계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 그러면 원에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얻고 받아들여 가지고 가지는 거, 이게 오온의 10온이 되는 거예요. 오온이 뭐죠?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지. 색수 상 행 식인데 오온은 뭐 이 오온에서 다시 10온이 되려면 뭐가 붙어요? 문, 견, 덕, 수, 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잘 봐요. 듣고 보고 얻고 행하고 가지면은 이 10가지가 10온인데 이 10온이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모든 법문의 결정체야. 이 10온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10온이 뭘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 그게 뭐죠? 에? 안이. 응? 설, 신, 의. 이것이 내가 오늘 듣고 보고 얻고 한 이 모든 시본과 오원의 이 행동이 원의 열의 진실에 모든 열의 부처가 실제 나타나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을 이 부처가 직접 나타나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무상심심명호 백천만금난조 원해를 진실에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를 진실에 이 내용이 실제 천수경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마치 나타나는 걸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어. 그런데 이거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 석가모니의 법문을 중국에서 연구하는 자들이 석가모니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석가모니 팔만대장경. 그런데 팔만대장경에는 핵심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걸 불러도 에너지는 제로야. 그런데 오직 허경영 한 사람만 이 70억 인류 중에 허경영 한 사람만 그 이름과 사진에서 아니 이름만 가지고 에너지가 올라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사진에까지도 허경영 사진만 에너지가 올라가 버려. 그리고 내가 영을 넣어주는 자는 허경영밖에 지구상에는 없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인쇄물 복사한 사진에서도 우주 에너지가 오고 영이 나오고 이름에서도 영이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진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과 인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 것을 하버드 대학 간 것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 맞아요. 머리가 제대로 들은 사람은 감옥이 낙원이야. 맞아요. 덜 떨어진 놈들은 감옥에 있는 걸 답답하다고 그래. 바깥에 여자들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 전화 안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과목도 다 있나? 그래 안 그래? 호텔방에 독방에 앉아가지고 밤 나오는 건 시간도 1분도 안 틀려. 그래 안 그래요? 잠자리 항상 공짜백이야. 옷 해줘, 모욕시켜줘, 모든 거 다 텔레비 나와. 거기 앉아서 책을 몇천 권 갖다 놓고 공부하고 앉아 계시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석방이다 그러니까 야 내가 꼭 나가야 되겠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좀 있으면 안 되냐? 좀 더 있으면 아니 여기 더 있다가는 도통할 것 같아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감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에 따라서 이 낙원이 지옥이고 감옥이 천국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다, 뭐 가난하다, 뭐 어렵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다 이런 마음 먹으면 돼 안 돼? 절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야. 허경영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진실의 이 열애가 와가지고 진실을 말하는데도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종교단체에서는 메시아가 나온다 안 나온다? 판 안에서는 못 나와요. 기독교에서 너무 불교에서 인정 안 해. 불교에서 너무 기독교에서 인정 안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판 밖에서 온다. 절대 그 자는 종교를 덜먹거리지 않는다. 맞아요? 그 자 자체 이름만 부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파가 있어 없어요? 종교가 나를 미워할 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목사와 성녀는 젊은 나이에 돈을 벌 생각 안 하고 진리를 배우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녀나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훌륭해 안 해? 그런데 그 종교가 진짜다 가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하는 데 들어가서 뭘 하겠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가 잘못됐다, 신앙이 잘못,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돈 안 버는 일에 매달린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고 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허경영이가 등장할 때는 그들의 종교를 하면서도 허경영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그러면 더 현명해, 안 해? 현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는 부처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 지금 돌아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은 저 힌두교가 인도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너희는 내 불교는 흔적도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사셔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난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옷만 비단이라고 너무 내세우지 마라. 헌 옷을 입은 사람도 옷이야. 그러니 남의 옷을 존중해줘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내 석가모니 제자만 진짜 배이고 너희는 전부 가짜야. 이런 말을 너가 하고 다닌다면 너희 자체가 이미 틀렸어. 너가 이미 썩었어. 너희는 진리를 배운 자가 아니야. 너희가 진짜 진리를 배웠으면은 소리 없이 해.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믿던 칠성신 모셔 안 모셔 저래? 삼성각 모셔 안 모셔? 삼성각에 산신 나고 또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어 없어? 계십니다. 독성이 뭐 하는 분이요? 독성이 뭐예요? 삼성에서 독성이 뭐예요? 산신이 있고 독성신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신들이야. 거기서도 한 사람만 우리 민족이 안 가지고 있던 신이 뭐요? 독성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성문 다음에 연각이 있어 없습니까? 연각이 있어 없어요? 연각, 보살, 부처. 이게 육도를 지나면은 이게 나타나요. 지옥하기,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성문이에요. 천상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 10개야. 불교의 우주관이야. 이 여기를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위에 허경영이가 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문은 뭐죠? 왜 성문이 천상보다 높을까? 천상 다음에 성문이야. 성문은 뭘 성문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말할 때 성문은 뭘 성문이라고 그래? 하늘의 우주의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야.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야. 그러니까 악은 문견, 이 문자가 그 문자야. 악은 문견 득수지. 성문이라 이 말이야. 성문. 탁 우주의 진리 소리를 탁 들으면 탁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성문, 이거는 천국에 간 사람보다 높은 경지예요. 연각은 12인연을 다 깨뜨렸다 이 소리야. 12인연. 맞아요? 인연을 깨달아버린 자야. 그 성문보다 더 높아. 맞아. 진리를 봤다는 거야. 볼견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문 다음에 이 우주의 허경영의 말을 이미 들을 줄 아는 자.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각 12인연법을 훤히 깨뚫어 버렸어. 이제 달통해 버렸다. 그 다음에 뭐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10개가 우주관인데 불교에서는 여기만 올라가면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28천 중에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몇 천에서 왔습니까? 28천 중에 몇 번째 천에서 왔어요? 도솔천이 네 번째. 제일 밑에 뭐요? 야마천, 사왕천. 말고 제일 밑에가 사왕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6조가 있는데 석가모니는 도솔천 네 번째에서 왔어. 그 네 번째 위에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이 24개 위에 높은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인간의 사왕천과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서 왔어.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높은 데는 천상보다 높은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온 도리천을 우리는 도솔천을 천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서 온 것이 연각이 사는, 성문이 사는 데고, 연각이 사는 데고, 보살이 사는 데고, 그 위에 부처가 사는 데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악어문견 덕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세계에서 내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도단 시대에 왔는데 어느 도단 시대에는 됐는데 만약에 유튜브가 없으면 내가 왔을까 안 왔을까? 인터넷이 없었으면 내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와요. 무슨 석가모니나 예수처럼 몇천 년 전에 글자가 없는 시대에 안 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일본말 쓰듯이 히브리 말 쓰지 이스라엘 언어 있어 없어? 없어요. 말이 없는 민족이야. 자기들을 지배했던 일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고 있어.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혼이 있어 없어?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한글 한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면서 세계 18개 좋은 글자 중에 우리가 언제나 글자 올림피아드 가면 1등을 해. 맞아. 한국인은 유명한 글을 가지고 있어 없어요?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 나라에 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글자도 없는 나라에 가겠습니까? 거기는 안 가. 거기는 안 가. 거기는 자기들을 지배한 나라의 글자를 쓰지 자기들 나라 글자도 하나 못 만들었어. 자, 어느 도단 그 시대를 뭐라 그래? 인터넷 시대, 해인 시대, 그죠? 해인 시대에 내가 오는데 이 해인 시대에 오는데 그냥 옵니까? 뭐요? 신원섭판을 갖추죠. 그 사람은 얼굴도 카메라 잘 받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판단력도 뛰어나. 그래서 신원섭판 이거 내가 좀 나를 갖다가 텔레비 잘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네. 그러나 어쨌든 텔레비는 잘 받아. 허경영이가 텔레비 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 그 왜 그러냐? 내 목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탁 나가면 밥하던 여자들이 뛰쳐나오대. 이게 웬 목소리냐? 갑자기 난리가. 옛날에 대통령 처음 나갈 때 난리 났었어. 그죠? 그 왜 그러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탁 들리거든. 그게 소름 소리야.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우성제야를 한다는 거야. 소름 소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온 들에 허경영의 소름 소리가 들려. 그게 뭐냐? 인터넷 시대에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생긴 놈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소목 소리를 내면서 온 세상에 내 유튜브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게 누르면 나타나는 거야. 누르면 나타나. 이게 막 여기저기 있어. 막 도깨비야, 도깨비. 이런 도깨비의 무기가 있을 때 그자가 오는 거야. 맞아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자면서 아예 그냥 털어놓고 자버린대. 그러면 뭐 자장가처럼 들리다가 자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정도로 보게 되요. 우성제야. 소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지금 허경영 이름을 부르고 잠을 자는 사람이 2억 명이야. 앞으로 조금 있으면 20억이 돼. 그러면 전 세계 집집마다 허경영 사진이 걸리고 자동차마다 허경영 사진이 걸리는 시대에 범죄자가 있어질까 없어질까? 없어집니다. 범죄봐야 돈 많은 가지고 훔쳐오고 1억 피해를 봐요. 1억 갚아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빵을 훔쳐오라는 그 구두 닦기 두목한테 내가 빵을 훔쳐다 갖다 주면서 돈을 거기다 놓고 나는 평생에 도둑질 안 한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도둑질을 하는 놈이 되면 되겠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는 어려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가게 해가지고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아주머니가 그걸 밤낮으로 지키고 앉아있는데 보태주지 못할 망정 거기서 빵 한 조각이라도 훔쳐 먹으면 그러면 살인범보다 더 나쁜 놈이야. 맞아요? 그거 빵 하나 훔쳐 먹고 수천억을 변상해야 돼. 죽을 때까지. 다음 세상까지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미치는 장사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성재야. 이 자가 왜 등장하느냐? 난세, 해인 시대,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오는데 그것이 어느 도단 시대야. 이게 난세야.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여자가 애 낳을 때 산통이 오듯이 지구가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산불이 나고 저는 물난리가 나고 막 저는 지진이 나고 막. 이게 여자가 산통을 할 때 무슨 호르몬이 나오죠? 여자가 내가 호르몬 몇백 가지 강의했죠? 여자가 산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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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은 아닙니다.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 도파민. 에? 이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면은 온몸의 뼈다귀가 늘어나 버려요. 그래요. 그러면 온몸의 뼈가 늘어나 버리니까 자궁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 애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다시 수축하는데 한참 오래 걸려요. 한 1년 이렇게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 뼈가 저 호르몬이 하면 탁,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면 저 호르몬을 넣어놨을까요? 안 넣어놨겠죠? 그 인간은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자도 드릴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고, 윤회를 허경영을 부르면 윤회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윤회를 멈추고 백궁으로 직행하는데 왜 그 티켓을 주느냐? 오는 자가 없는 거야. 오는 자가 스스로 깨달아가 오려면 애시당초 안 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경영이가 오는 그 시기가 인터넷 시대인데 마침 그때가 말세야. 말세. 안전때 온다 이 말. 이몽룡이가 포복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몽룡이가 포복해가지고 뭐 한 거 있죠? 여러분이 죽어서 내 앞에 나타나듯이 석고대제. 이게 석고대제. 아니 갑자기 그냥 그 거지 거렁뱅이 옷을 입은 그 이몽룡이가 어사출두야 그래 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 금주미주 천인회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론학습 믿는다요 가슴고쳐 원성고라 한문으로 쫙 써서 사또 앞에 시를 탁. 내가 이게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미쳤나? 이게 무슨 이런 글이 있어? 응? 아니 분명히 이 금주는 무슨 뭐죠? 금항아리야. 금수잔의 미주. 아름다운 술은 뭐 천사람의 뭐라고요? 피다. 아니 이게 아름다운 술잔에 금술잔에 아름다운 술은 뭐예요 이게? 천사람의 피다. 뭐예요? 옥장반에 뭐예요 이게? 아름다운 안주.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뭐나? 기름이다. 만성고라. 총루낚시 믿는낙이요. 촛물 눈물 떨어질 때. 촛물 떨어져 안 떨어져요? 촛물 떨어질 때 총루낚시 믿는낙이요. 떨어질 낙자. 낚시 믿는낙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이 사람들은 뭐 기생 갖다 놓고 노래소리 많이 높잖아요. 가성고쳐.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다. 원성고라. 가성고쳐 원성고라. 원망소리가 높다. 뭐 이게 이도령이가 이걸 탁 써가지고 변사도 앞에 딱 제쳤는데 변사또가 저 사람들 술 한잔 줘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거지니까. 근데 그래도 양반이라고 가설 썼는데 다 떨어진 가시야. 그래서 저 거지 시한수석에 놔둬라 해라 써서 의사또한테 떡 줬어요. 의사또가 딱 보더니 적각 석고대제 자세로 들어가는 거야. 발발발 뜨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의사가 아니고 쓸 수 없는 글이구나 이게. 이 글이 참 명문이야 이게. 지금 이전 투구하는 놈들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맞아요.
국가 국민 배당제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50% 줄여서 돈을 돌려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성할까 안 할까? 야, 내가 임마 이번에 국가 예산 중에 5천억을 뺏어왔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얼마?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정치인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허경영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도령이가 딱 이걸 딱 쓰고 나니까 어차피 마패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 벌써 발발발 떨고 있잖아. 그 순간에 마패가 허리에서 뭐 건지르고 뭐 저 사람 몸에 이가 있나? 사람들이 저 자식이 옷도 거지 같은 거 입고 저리가 몸에 모욕도 안 해가지고 이가 있나 보다 했는데 뭐 긁는 거 같은데 뭐가 갑자기 벌쩍 하려고 보니까 마패야. 맞아. 그러니까 마패를 탁 집어던지니까 의사출두야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 안 들려요? 그 애들이 다 보고 앉아있거든. 그게 신호야 신호. 딱 되니까 이게 허경영의 등장을 알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의 노림에서 벗어나서 한민족이 한글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열방을 구하는 때가 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필리핀처럼,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 여자가 우리나라에 저 시골에 논맨마저가 있는 남자한테 시집와서 조인트 까지고 맨날 얻어 터지는 게 필리핀 식모들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아. 필리핀 여자들이 전 중국, 한국 잘 사는 나라 가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 식모도 갈 수가 없었어. 그만큼 잘 사는 나라 민족이 지금 그 자식놈들이 전 세계에 가가지고 시집을 못 가가지고 식모살이하고 앉았어. 그러니 허경영이가 등장 안 하면 이 훌륭한 대한민국 후손들이 필리핀이다, 월남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일본 밑에 가서 식모살이 하는 시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게 해야 됩니까? 절대 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한민족의 이 훌륭한 핏줄들이 필리핀 민족같이 아시아에 제일 잘 나가는 민족이 아시아에 우리 같은 제일 가난한 나라에 와서 식모살이 하고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집은 왔는데 사람 취급을 받아 못 받아요? 맞습니다. 못 받아요. 그냥 한 몇 달 살다가 얻어 터지고 또 나가고. 이게 뭡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절대로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생일 선물이 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국가예산 400조 중에 200조가 전략대가 여러분한테 배당금이 와나요? 국민 배당금 60세 5세 넘은 사람들 한 달에 70만 원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대기업들이 가지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금 중에 일부가 통장에 꽂히는 국민 뭐예요? 소득보장 배당금 와 안 와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는 돈이 모이니까 식구가 많은 사람은 생활이 좋아져 안 좋아져?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도 신경 쓸 일이 있어 없어요? 일은 왜 합니까? 운동하러 재미 삼아 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사람 세계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사람 싫은 사람은 여행만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날이 우리 한민족에 와서 한민족이 전 세계로 글을 가리키러 한글 가리키러 가고 한민족의 위대성이 전 세계에 돋보이는 거야. 이거는 선지자, 선각자, 선국자, 선지자만 나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지자만 내보고 노인네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야, 저 사람 공약이 맞았어, 이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선지자만 나와가지고 이 총체적 난국이 구해집니까? 절대 안 구해집니다.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맞아 맞아요?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자, 세 가지를 겸비한 자가 허경영 혁명을 주도합니다. 그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 허경영. 오늘의 1040일의
이 강연은 유난히도 우리 가슴을 울리면서 흥미롭기도 하고 참 다시 신님이 생각납니다. 이제 종로 피카디리 6층이죠 그게. 네, 거기서 했던 건데 제가 그 사회 보면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신인님 뵈면요 참 어느 분야든지 참 다 통달하셨어요. 그래서 참 고난과 역경을 뒤지면서도 그 속에서 학문과 종교를 모두 간파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세계적인 석학인 우리 신인께 귀한 말씀에 대한 답을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개의 영상이 있고요. 또 신인님의 말씀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과 청년 보수의 아이콘 이준석 씨가 하경영 씨를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만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가더라고요. 가더니만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우린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내 이름을 세 번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멍들지 말고. 신나는 일이 생길 거야.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난 너를 원해. 난 너의 전화를 보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봐. 피곤해. 허경영을 불러봐. 긴장돼. 내 노래 불러봐. 슬플 때 내 노래 불러봐. 우울해. 허경영을 불러봐. 걱정돼. 내 노래 바라봐. 심각해. 내 노래 불러봐. 심심할 때 허경영을 불러봐. 아플 때 내 노래를 바라봐.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미국 사회, 미국 순회 강연 모습입니다.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이제 쭉 이어서 영상, 사진으로 나옵니다. 전쟁의 직전에서 신님이 해결했던 그 위대한 순간들입니다. As a nation and as a people. And we will not be able to hold this together. We will not pass on to our children. John inherited what I inherited. To do that, it will require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though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 And to do that, we need new thinking, new ideas, people rooted in the real world and prepared to change government to address it. And that's why I'm so excited. I mean, I'm serious. A lot of times people come out and say, we're supporting him because he can win. He can win. He will win. 다음은 스승의 날. 안녕하세요, 신인님. 미국 보스턴에서 박상순 인사 올립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도 언제나 마음 가운데 신인님을 모시고 또 신인님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희들은 비록 영상으로 신인님을 아련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선포되는 귀하신 섭리 말씀 그리고 또 듬뿍듬뿍 넣어주시는 백공 레벨까지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깨달음의 길이 고요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인님을 아련한 후로는 웃음 속에서도 또 미소 속에서도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하늘공을 통해서 나오는 진지함과 유쾌함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신인님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기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보스턴의 박상순 북미단장입니다. 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운 신인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뉴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뉴저지에 사는 어순작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스님님의 영상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뉴저지에 사는 강일창입니다. 신임 덕분에 축복받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네티컷의 노정철입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축드립니다. 신님 안녕하세요. 미국의 에린씨입니다. 2년 전 한일동 방문 때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신임님. 저는 뉴욕의 강옥계입니다. 그동안 신임님 그리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강변희입니다. 사랑합니다, 신님. 보고 싶습니다. 신님 감사합니다. 5천만의 수고한 사업인데 한번 소원을 좀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님. 여기 우리 뉴욕에서도 신님의 빛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임님. 뉴욕에 사는 김성영입니다. 신임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신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커네티컷의 비정순입니다. 기디오 진료 생명이신 신인님을 만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저는 유저희 노철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가까이 하늘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의 베이슨입니다. 신인님 건강하세요. 뉴저지 임혁입니다. 신인님이 계셔서 저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대천사입니다. 신이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허경영 화이팅! 시각을 신인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태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항상 섭리의 말씀으로 껴있는 시각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조지아주의 이윤애탈리 천사님. 우리는 하늘궁 네트워크, 영적 네트워크, 백궁 천궁 네트워크, 인류의 대스승님 신이님께 무한 감사, 영광, 찬양 올립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허경영. 네네, 박수 주세요. 폴로리다의 이정자 천사님, 좀 사진과 음성이 좋아가지고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너머로 넘어가세요. 소리 나는 대로. 네네. 그 다음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 the time before. I hope for the world population to unite and work peacefully together to clean the environment and to appreciate one another. I wish for me is to have success financially and to live a better life with my children and husband, for my children to be successful too, for society and for the world.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meday and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and all of your hard work. 안녕하세요, 신님. 동경에 사는 정지영. 고지만학기입니다. 그리운 신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해외에 산 저희들이 신님의 귀한 말씀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신님, 스승의 날 감사드립니다. 신님, 사랑합니다. 신이님 안녕하세요. 일본의 권경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신이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신이님, 일본에 사는 박정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지구별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라에 사는 김태우. 니시다의 기원이다. 신이님, 스승의 날 감축드립니다. 오메데토고자이마스. 항상 신이님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경영. 안녕하세요, 신이님. 캐나다 밴쿠버 양정식, 양원식입니다. 신이님 스승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스승의 날에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이님, 신이님 말씀 항상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이님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신이님 박수 주세요. 양정식 대천사. 천사 권영입니다. 천사 고정환입니다. 대천사 윤완수입니다. 대천사 윤순옥입니다. 천사 서명자입니다. 신임 강탄 봉축 올립니다. 신임 사랑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유럽 단장 헬렌 곽.
허경영, 땀기슈. 허경영 사랑합니다. 신님,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사 성인출, 난세 영웅, 세계 황제,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SNS에 하는 임영환입니다. 신혜님, 스승의 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스위스의 김영희 대천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허경영 강연을 통해 세계 허경영 신인님의 시상낙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님. 저희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손재동 이마리안입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항상 신인님의 좋은 말씀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uenas tardes, desde aquí, desde España. Muchas felicidades en el Día del Maestro y deseamos que estén bien por Corea y muchas gracias por sus enseñanzas. Hasta pronto. 허경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백천만급 난조 신인님 만나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독일 이혜자입니다. 신인님 온종 하늘 같아서 우러러운 수로 기뻐 만지네. 고마워라 신인님 사랑. 보답하는 독일 뮌헨 이혜자 천사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국장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지지자들의 여러 가지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해외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뭉쳐야 산다. 레벨 안내 영상, 레벨 많이 주시는 이유, 이 세 가지 영상을 이어드리겠습니다. United we stand.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가 영어로 뭐야? Divide we fall.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면은 하늘궁이 문 닫는 거야. 신이 있을 때는 여기가 낙원이야. 맞아. 그럼 내 혼자 이거 맨날 지켜야 되나?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광천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그런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똘똘 뭉쳐야 된다. 뭐라고요, 뭉치는 걸? United we stand. 우리가 뭉치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야. United we stand. 그 다음에 해치면 죽는다, 헤어지면. Divided we fall, F-A-L-L. 신인이 어디로 오고 가는 건 백궁에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신인이 이제 병아리들을 저것끼리 살게끔 자꾸 훈련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닭을 다 낳아서 처음에는 닭을 데리고 다니다 나중에는 독립시켜버려요. 고양이도 그러죠? 지 새끼 처음에 기르다가 나중에 독립시켜주지? 그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행사가 진행돼야 돼.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님 있나? 여기 와 있잖아. 근데도 예배 열심히 잘 봐. 저 차례 가면 석가모니 있나? 없어도 예배 잘해요. 저라고 그거 다 해. 절에 가서 아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냐 이런 말하는 사람 있나? 없어. 그런데 석가모니도 없는데 얘 부르는 석가모니 부르는 석가모니. 그거 가면 불상이 있지. 나는 저 사진 있잖아. 사진이나 불상이나. 그래 안 그래? 신인은 진짜야. 그 신인인데 노래하고 거기서 내 이야기 강의 들으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돼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백궁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젖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오케이. 오늘은 내가 또 하늘 일을 하러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내가 자리에 없을 때는 예배를 사회자가 이 토요일이라는 또 그 여자 사회자 있지? 그 사회자가 예배를 넣어줘. 알았지? 그러면 내가 너라는 금액만큼을 넣어줄 거야. 한 3천만 무나 뭐 이렇게 전체 레벨이면 그 정도 들어가. 아침 시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넣어주면은 내가 허경영 이름으로 레벨이 들어가라. 이러면은 들어가게 내가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늘궁은 강천수를 지키고 건물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십시일반포 태야 해결이 돼. 내가 없을 때 오면은 4배를 사회자 내가 넣던 4배보다 2배를 많이 주라고. 예, 그죠. 알았지? 내가 500만 무 주면 연에 1000만 무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오면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절반 그 대신 내가 없을 때 오면은 레벨이 얘가 2배로 주고 또 하나는 백궁에서도 몇 배로 더 줘. 10배로 주던 걸 한 20배 정도 주니까 5만 원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이 백궁에서 신인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와야 우리가 더 단합이 돼. 맞아? 우리가 레벨 많이 주도록 알았지? 사회자가 넣어도 내 이름으로 넣으면 들어가야 해?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면 안 들어가. 그렇지? 호경의 이름으로 레벨 들어가라 해봐야 안 들어가. 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 그 내가 없을 때 내가 혹시 미국을 가거나 앞으로 그러려면은 내가 맨날 여기 앉아만 있을 수가 없잖아. 해외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연습을 하는 거야. 대리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밌지? 그지? 그럼 내가 없으면 내 강의는 영삼털모대. 나는 이 사람 하나야. 에너지 주는 거 여기가 전체 에너지 들어가라. 허경영 시인의 이름으로 다 나라. 그러면 에너지는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저 일요일 하는 사회자, 토요일 하는 사회자, 요 세 사람에게 현재 권리를 줘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 그러면 여러분을 방어해 줄 게 레벨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내가 왜 많이 줄지 모르지? 이게 막 황사도 오지, 막 경제는 흔들리지, 막 나라는 불안하지 이랬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하는 사람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전부 다 그래. 이달에 해봐야 집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새벽처럼 나가야 돼. 또 안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 또 한다고 해서 가게세가 나오나 애들 월급 주면 빚이야 빚. 적자가 계속돼요. 이것이 지금 문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닫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레벨이야. 레벨을 그냥 왕창 그런 거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힘이 돼요.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거 장사를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월급이 좀 너무 적은데 이거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이 집안을 이거 추스리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아무 집세도 안 나오고 애들 월급도 안 나오니까 월급 애들 내 잘라버리고 지 혼자서 뺑치는 사람도 있어. 가게 내놔도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세 보증금 다 날라가. 빚쟁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많아? 그럼 요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레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이 환란에 여러분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 맞죠? 그래서 뭐 내 레벨을 저렇게 쾅쾅 주냐? 그건 모르는 말씀. 진짜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겹쳐 있어. 이걸 구해내야 되겠죠? 레벨을 많이 준 거예요. 신이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회자 셋이 지금
4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4배 폭탄입니다. 그래서 신이님 오셔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신이님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는 안 주시죠. 허경영 신이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강연에 참석한 사람과 그의 가족과 조상에게 4배 5억무 들어가라! 허경영 신이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강연을 유튜브로 보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조상에게 4배 5천만모 들어가라! 네, 이어서 무료 급식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루도 빠짐없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늘궁의 허경영 신이님이십니다. 사비를 거의 다 대부분이 사비고요. 일부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신이님께서는 봉사는 말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지지자로 봐서는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료급식 후원 더해져서 하루에 어르신들이 500명 내지 600명이 이 무료 고급 도시락과 떡과 그리고 물을 이렇게 받아 드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신이님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신이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55년 이상을 오직 본인의 삶은 다 없고요. 타인에 위해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만 해오신 분입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는 순서는 하늘궁 홍보 노래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함께 즐겁게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가수는